삼각함수의 크게 여기 세 파트로 되어 있잖아요. 진짜 삼각함수 7번의 삼각함수의 그래프 하고 마지막에 삼각함수의 활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중간고사 때는 삼각함수랑 삼각함수 그래프까지는 시험에 나오고요. 삼각함수의 활용에 있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라는 부분이랑 마지막 수열이라는 단어는 기말고사 시험 범위로 많이들 빠집니다. 그럼 지금 오늘부터 할 거는 중간고사 시험 범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삼각함수의 기본 바탕이 된 삼각비라는 걸 여러분들이 처음 하진 않잖아. 이미 중학교 때 다 하고 왔을 거란 말이지,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그렇기 때문에 엄청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일단은 여기 보시면 삼각비는 직각삼각형에서 보는 어떤 두 변 사이의 길이의 비율을 삼각비라 그랬거든. 근데 삼각비를 물어볼 때는 항상 각도랑 짝꿍이었잖아. 그러니까 너네한테 사인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지 않잖아요. 사인 30도가 뭐야? 사인 뭐 90도는 뭐야? 이런 거를 물어봤단 말이지, 중학교 때는. 근데 그때 그 각은 60분법이라고 해서 몇 개 안 물어봤어요. 결국 특수각이었죠. 30도, 60도, 90도, 45도 이런 거밖에 안 물어봤었어. 근데 우리가 함수라는 거는 정의역에 그렇게 불연속적인 숫자들만 넣을까? 그건 아니지. 우리가 이제부터 배우는 함수는 x에다가 솔직히 정의역이 실수 전체 집합이다. 그러면은 사인 뒤에 1도 넣을 수도 있는 거고, 뭐 72.3도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 연속적인 숫자들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일반각에 대한 정의가 좀 필요하더라 이거야. 정의역이 모든 실수 전체라고 하면은 x자리에 음수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사인 800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각이랑 어떤 게 다른지라는 그 주제로 일반각에 대한 내용을 잠깐 하고 갈 건데, 여기서는 그냥 받아들여주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좌표평면을 그릴 때 이렇게 가로축을 x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얘를 y축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때 지금부터 한자어입니다. 움직일 동경에서 마치 시계의 초침이 도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 하나를 그렸어요. 이거를 동경이라고 부를 거야. 이 동경이 여기 시초선이라고 하는데요, 한자어로. 여기 시초선이랑 이루는 이 각 있죠, 여기 각. 이 각을 앞으로 세타라고 했을 때 이 각 세타를 일반각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여기서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반직선 OX, OP에 의하여 정해진 각의 크기는 어떤 반직선이 고정된 OX로부터 얼마만큼 회전했냐, 이 회전한 각도로 표현을 하고, 반시계 방향,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간 거를 세타라고 표현을 한다. 그런데 그때 이렇게 올라간 거를 양의 방향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반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반대로 가는 걸 음의 방향으로 회전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 각의 크기가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제가 얘들아 이건 45도야 하면은 너네는 45도라고 생각했겠지만, 이제 이 일반각의 세계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했냐면, 얘가 지금 결과적으로 보이는 건 45도인데 360도를 한 바퀴 돌고 45도만큼 올라갈 수도 있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지. 그러니까 이 세타가 진짜 45도냐, 아니면 360도 더하기 45도냐, 아니면 두 바퀴를 뺑그르르 뺑그르르 돌고 45도로 올라간 720도 플러스 45도냐, 아니면 여기 시초선의 기점으로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돌고 45도만큼 역으로 올라간 마이너스 360 플러스 45도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죠. 우리는 그 결과만을 알 뿐이야. 근데 이게 진짜 몇 바퀴 회전했는지, 양의 방향으로 회전했는지 음의 방향으로 회전했는지 알 게 뭐야. 그렇기 때문에 이 세타를 어떻게 지금부터 표현해줘야 되냐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 이렇게 표현해줍니다. 실제로 여기가 방금 제가 말했던 45도 이제 그런 느낌이고요. 얘는 뭐야? 지금은 45도처럼 보이는데 얘가 양의 방향으로 몇 바퀴인지 음의 방향으로 몇 바퀴 돌았는지 아무도 모르니까 함부로 단정짓지 않겠다라고 360 곱하기 n을 그냥 습관적으로 계속 붙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한 바퀴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이 n이라는 게 회전의 바퀴 수랑 그리고 방향까지 나타내는 거지. 만약에 n에 플러스 2가 들어갔어. 그럼 양의 방향으로 두 바퀴 돌고 45도만큼 올라갔다, 이런 느낌이 될 거고, 만약에 n자리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갔어. 그럼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 돌고 다시 45도 올라간 거가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려니 해주시면 되고, 문제풀이 가볼게요. 시초선이 반직선 OX였을 때 여기를 OX라고 그려놓고 35도를 그림으로 나타내라. 너무 유치하죠? 초등학교 문제예요. 자, 그럼 여기 이렇게 화살표해서 여기 방향으로 35도다 하고 얘를 OI 이렇게 써주시면, OP로 하라네요. OP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도 시초선, 여기 OX 시초선을 기준으로 플러스 260도를 갔다라는 건 이렇게 260도를 회전했다는 건데, 우리가 반바퀴 하면 180도니까 180도보다 좀 더 가야겠지? 180도에서 90도 하면 270도인데 270도까지 다 가진 않고 그 직전까지만 이렇게 간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고,
얘를 OP 해서 여기를 플러스 260도다. 이렇게 일반각을 표현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마이너스 195도는 시초선인 OX를 기준으로 어디 방향으로? 마이너스 방향? 즉 음의 방향으로 회전하는 거니까 이렇게 돌아야 된다. 이렇게 돌면은 마이너스 180도인데 살짝 더 올라갈 거니까 한 이쯤 해서 너 여기가 마이너스 195도구나. 너가 OP. 그럼 마이너스 400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들아, 마이너스 400도는 어떻게 그리실 거예요? 여기 시초선이 OX가 있다라고 쳐봐. 그러면 얘는 360도가 일단 음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가고 그 와중에 마이너스 40이 더 간 거잖아. 이렇게 출발해서 이렇게 한 바퀴 온 게 마이너스 360도고 이렇게 살짝 더 간 게 마이너스 400도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OX를 시초선으로 했을 때 그 동경이 위치한 그 각도가 누가 봐도 그냥 120도 그냥 그 자체죠. 일반각을 이런 형태로 나타내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일반각 표현으로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20 그냥 이렇게 쓰시면 그만이고, 6번도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320도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360도 곱하기 n을 계속 달고 다니는 거는 회전 방향과 회전 바퀴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각, 사실은 일반각은 여기인데 얘를 표현하기 위해서 앞에를 계속 달고 다니는 거지. 괜찮아요? 그럼 7번은요? 근데 7번 쓰실 때 아까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너네 마지막 알파 쓸 때는 음수 쓰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어. 이미 알파라는 그 부분을 0과 360도 사이로 쓰래. 그럼 얘를 쓸 때 이렇게 쓰지 말라고. 360 곱하기 n, 360도 곱하기 n 마이너스 135도 이거 하지 말래요. 여기 음수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오히려 얘를 기준으로 몇 도 넣어야 돼요? 여기다가 플러스 225도 이렇게.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n자리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갔다라는 말의 의미는 원래 여기 있었던 시초선에 마이너스 1바퀴, 즉 온전히 한 바퀴를 다 돌았다 이거야. 이렇게 오면은 마이너스 3바퀴 다 돈 거거든요. 거기서 출발해서 요렇게 225도를 회전했더니 이 동경만큼 벌어지더라.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 0과 360도 사이가 될 수 있도록 써주라는 뜻이었고, 얘도 마이너스 300도는 마이너스 300도라고 쓰면 안 되겠지. 360도 곱하기 n 쓰고 뒤에다가 뭘 더하기 해주면 좋을까? 실제로는 일반각 플러스 60도 이렇게 표현을 해줘라 이런 뜻이에요. 괜찮아요? 그럼 방금 연습한 걸 가지고 9번부터 쭉 가볼 건데 마찬가지예요. 회전 방향과 회전 바퀴 수를 모르니까 360 곱하기 n은 계속 끌고 다니시되 끝에 나온 그 일반각을 0과 360도, 0 이상 360도 미만으로 표현해보겠다 이건데 11번 가보자. 11번은 360도를 몇 바퀴 돌고? 근데 참고로 360 곱하기 3이 1080이거든? 1080? 근데 이거 n으로 쓸게. n이라고 쓰는데 약간 마음속으로는 n을 한 3바퀴 정도 들어갔다라고 치고 1080이라고 써. 그럼 뒤에 몇 도를 더 가야 1255도가 될까? 175도. 요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12번은요? 360 곱하기 n 쓰는데 이 n자리 마이너스 1을 넣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마이너스 360 기준으로 오히려 플러스 130도만큼 회복해줘야 마이너스 230도 나오는 거 괜찮아요? 그런 느낌. 그럼 13번은 어떻게 쓸 거예요? 360도 곱하기 n 쓰시고 몇 바퀴 갔다고 할까? 마이너스 2 갔다고 해요. 그럼 마이너스 720이니까 오히려 플러스 100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부분이고, 14번은 어떻게 쓸까요? 360 곱하기 n 한 마이너스 3 정도 넣으면 마이너스 1080 되는 것 같으니까 오히려 플러스 120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99페이지를 넘어가서 4분면의 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4분면을 모른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4분면이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정리 한 번만 하고 갈까? 4분면에서 여기가 1사분면, 얘가 2사분면, 여기가 3사분면, 여기가 4사분면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어느 동경이 멈추고 난 이유가 1사분면이었다면 이 동경은 회전 방향과 바퀴수는 모르겠지만 얘를 일반적으로 표현해보면 360 곱하기 n 보다 크고 여기는 이 각 세타는 뭐보다 작다라고 쓸 거냐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보다는 작았다 이렇게 쓸 거예요. 뒤에가 일반각이 0도랑 90도 사이에 있었다. 그러니까 1사분면이라고 말을 하는 거야. 만약에 2사분면이었으면 어떻게 쓸 것 같아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보다는 크되 세타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보다 작아. 그러면은 2, 4분면에 있었겠지. 3, 4분면은 어떻게 표현할까? 180도보다는 크고 세타가 여기 있으려면 270도보다는 작아. 마지막 여기 있으려면 어떻게 표현할 것 같아요? 270도보다 크고 세타가 뭐보다 작다. 그쵸. 근데 사실 아시죠? 이게 360 곱하기 n이다 보니까 이렇게 쓰되 이것도 또 하나의 360도 곱하기 n이라고 써줘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 그냥 n이 한 번 더 커지는 느낌이 있는 거죠. 더하기 360이 들어간다는 건. 괜찮아요? 이게 4분면 이게 각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끝의 각만 잘 보면 된다는 거네. 그러니까 15번 같은 경우는 얘가 360도 곱하기 n, 즉 한 바퀴 돌고 몇 도가 남아요? 50도 남죠. 근데 그 50도라는 각도만 보면 얘는 0도랑 90도 사이에 있죠. 그럼 이 동경은 몇 사분면에 위치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얘는 제일 사분면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그냥 써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조금 내려가서 예를 들어서 18번을 본다라고 하면은 360도 곱하기 n을 해. 근데 마치 n에 얘들아 마이너스 1 말고 마이너스 2를 넣는다고 생각해봐. 그럼 마이너스 720도 되는 거 괜찮아? 그럼 얘가 되려면은 플러스 몇 도로 회복해야 돼? 플러스 190도 회복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190도라는 그 각은 180도보다는 크고 270도보다는 작은 각이잖아. 그게 몇 사분면일까? 그렇죠. 제 3, 4분면.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문제들을 쭉 풀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끝에 있는 일반 각을 보고. 괜찮아요? 그럼 21번 문제풀이 갈 테니까 여기를 한번 보세요. 이거는 실제로 문제같이 나오는 문제인데 얘가 1, 4분면의 각일 때라고 하니까 이렇게까지 써놓는 거야. 1, 4분면의 각이면 360도 곱하기 n보다 크고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보다 작아. 이렇게. 이게 1, 4분면 표현. 근데 2분의 세타를 알고 싶대요. 근데 2분의 세타, 2분의 세타, 여기 2분의 세타인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여러분 n은 정수입니다. 그러면 정리만 해볼게요. 180도 곱하기 n 2분의 세타 180도 곱하기 n 플러스 45다. 이렇게 되는 거 혹시 괜찮아요? 그럼 n에다가 제가 원하는 숫자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게 몇 사분면의 각이냐고 물었으니까 0 한번 넣어보자. 여기다 0 넣어볼게. 그럼 2분의 세타라는 거는 0도보다 크고 45도보다 작다. 이런 느낌이야. 그럼 얘는 몇 사분면인 거야? 1사분면인 거고. 근데 내가 만약에 2를 넣어봤어. 2를 넣었어도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다가 얘 360도 되고 여기다 360도 되니까 결국에 다시 또 0부터 45도까지죠. 그럼 또 몇 사분면이에요? 마지막 한 번만 더 해볼게. 4를 넣었어. 그럼 얘 180 곱하기 4는 결국에는 360도 두 번 돈 거나 마찬가지니까 또 0도가 일반각이고 얘 같은 경우는 곱하기 4 넣어도 결국 일반각 45도니까 또 1사분면이죠. 아, 그럼 이때는 제1사분면인데 중요한 건 만약에 제가 1을 넣었다면 일단 1 넣어봐요. 뭐보다 큰 거야? 180도보다 크고 225도보다 작다 이거거든요. 180도보다 크고 225도보다 작았어요. 그럼 이거 몇 사분면에 위치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이게 분모가 하필이면 2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여기는 얘가 마치 360도 아닌 180도 밖에 안 나오는 거야. 1 넣으면 180도, 2 넣으면 360도, 즉 0도, 3 넣으면 또 180, 4 넣으면 0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여러분들의 진짜 풀이는 실제로 이 n자리에 두 가지만 쪼개보면 된다는 거야. 2의 배수이던가 2의 배수 플러스 1, 즉 홀수이던가. 그러니까 짝수냐 홀수냐 이렇게. 만약에 n자리에 2k를 넣게 되면 방금 말한 것처럼 0도보다 크고 2분의 세타는 45도보다 작다. 일반각만 쓸게요. 그럼 얘는 1사분면인 거고 2k 플러스 1이었으면 180도 플러스 2분의 세타가 225도보다 작다라고 하면서 너 3사분면이구나 이렇게 써질 수 있다는 거야. 괜찮아? 그럼 만약에 2분의 1가 아니라 23번처럼 3분의 1로 나눈다면 여러분 이 케이스 분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세 가지로 하셨어야 돼요. 첫 번째, n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인 3의 배수일 때. 2번, n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일 때. 3번, n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일 때. 그러니까 사실 이거의 대표주자가 그냥 결국 1인 거고요. 얘의 대표주자는 그냥 2고요. 얘의 대표주자는 0 또는 그냥 3이에요. 그러니까 1, 2, 3까지는 넣어봐라 이거야. 분모가 3으로 나눠진 거라면. 그럼 23번을 한번 해볼까요? 2, 4분면의 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세타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보다는 크고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몇 도보다 작아야 돼? 이사분면에 있으려면? 180도보단 작아야 돼요. 그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을 3으로 나누래요. 그럼 다 3으로 나눠보는 거야. 이렇게 모든 항을. 그러면 3분의 세타는 120도 곱하기 n 플러스 30보다는 크고 120도 곱하기 n 플러스 60보다 작단데 이 120n이 360도처럼 꽉 채워질 때까지는 3이 필요하잖아. 근데 실제로 1, 2, 3을 다 넣어봐야 된다는 거야. 중요한 건. 그래서 n자리에 3K를 넣는다면 그러면 여기 완전 360도스럽게 될 거니까 고민 없어요. n이 3K라면 3분의 세타는 결국 30도와 60도 사이가 될 거예요. 이거 몇 사분면에 있는 거예요? 1사분면에 있는 거죠. 이때는 제 1사분면이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두 번째요. n이 3K 플러스 1이라면요. 제가 여기 n자리에 3K 플러스 1을 넣는다고 생각해봐. 그럼 120을 분배할 거잖아. 근데 120 곱하기 3K는 어차피 360도의 회전 방향 몇 바퀴지? 관심 없어. 그럼 120 곱하기 1이 중요한 숫자였던 거네. 그럼 120 곱하기 1 더하기 30이니까 실제로 150 유효 숫자만 쓰자. 3분의 세타. 그 다음 뒤에도 뭐가 나와요? 뒤에 120 분배했을 때 얘는 360도니까 관심 하나도 없고 여기도 120이 분배될 거고 뒤에 60이 달라붙어. 그럼 뭐야? 180. 그러면 150도와 180도 사이에 있는 바늘은 몇 사분면에 위치해요? 그쵸? 얘는 제2사분면에 위치하는 거예요. 맞아요? 마지막. 만약에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 아니라 2였다면 그럼 이 120을 이렇게 분배하면 360도의 배수니까 궁금하지 않고 120 곱하기 2 플러스 30 하면 뭐야? 몇 도야? 270도보다 크고 3분의 세타가 뭐보다 작다? 이렇게 하고 60도 더하면 300도보다 작다죠. 그러면 270도랑 300도 사이에 있는 거는 몇 사분면에 위치를 할까요? 4사분면에 위치를 하기 때문에 답이 총 3개로 쓰여지겠네요. 제1사분면 또는 제2사분면 또는 제4사분면이다. 이렇게 해서 분모에 쓰여져 있는 숫자에 따라서 케이스 분류를 몇 가지로 할지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도 괜찮으신가요?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 만들게. 여기 페이지를 이해하기 위한 그 교양이 있거든. 그 위치관계라는 게 어디 쪽 대칭이냐 이런 얘기가 막 계속 나올 거거든. 근데 대칭이라는 것은 항상 뭐가 존재하지? 대칭? 축이 있을 거 아니야. 대칭 축일 수도 있고 대칭의 중심 점일 수도 있어요. 선일 수도 있고 점대칭일 수도 있고 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만약에 수직선 위에 여기 마이너스 2라는 점과 이 4라는 점이 여기 가운데 어떤 점에 대해서 점대칭이라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어떤 숫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이슈를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긴 했거든요. 이게 이렇게 똑같으려면 여기에 숫자는 뭐라고 써야지 맞을까요? 1. 혹시 3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죠? 근데 3이라고 잘못 착각하는 친구들은 왜 3이라고 할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은 왜 그런 생각을 할까? 그 아이들의 생각을 이해해봐. 잘못된 생각이거든? 3이라고 말하는 애들은 무슨 착각을 하는 거야? 그쵸. 뭔가 뺄셈을 나누기 1을 한 건데 우리 그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럼 만약에 이게 선대칭을 잠깐 다르게 얘기해 볼게. x는 마이너스 2라는 선과 x는 4라는 선이 있는데 이 한가운데 똑같은 거리에 뭔가가 존재한다면 얘 또 마찬가지로 x는 1이라고 쓰실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뭔가 두 개가 서로 이 선에 대해서 대칭이든 점에 대해서 대칭이든 그 둘의 평균을 항상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맞지? 마이너스 2랑 4의 평균은 더해서 2로 나눈 게 1이 나온다. 그럼 바꿔서 얘기해 볼게. 만약에 여기 별과 하트가 있는데 이 한가운데 숫자가 만약에 5라면 별과 하트는 계속 무한하게 변할 수 있거든요. 제가 무한개의 성사쌍을 만들 수 있는데 안 변하는 사실 하나가 있어. 이 별과 하트의 합은 항상 뭐가 될까? 항상 10이 될 거야. 그러니까 평균이 5가 되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4가 되면 얘가 6이 되는 거고 얘가 3이 되면 얘가 7이 되는 거고 이거는 안 바뀌는 사실이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이 설명을 한 번만 이해해봐. 만약에 두 동경 P랑 Q가 문제에서 일치한다라고 말이 나온다고 생각해봐요. 외우는 거 아니에요. 얘들아 이거 외우는 거 하루면 잊어버려. 이해를 해봐. 그러면은 당연히 P라는 동경이 가지고 있던 일반각 알파와 Q라는 동경이 가지고 있는 일반각 베타는 그 회전 방향과 바뀔 수는 모르겠고요. 그 마지막에 그 유효한 각도 있잖아요. 그 각도에 합이 일정할 것 같아? 차가 일정할 것 같아? 두 개가 완전히 겹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 P도 27도고 Q도 27도야. 그럼 너는 이 각도 두 개 더하는 게 예뻐? 아니면 빼는 게 예뻐? 빼는 게 예쁘네. 왜? 그 둘의 일반각의 차이는 항상 몇 도일 테니? 0도일 테니. 근데 유효한 숫자의 차이는 0도가 맞는데 각자의 회전 방향과 회전 바퀴수의 차이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그냥 0이라고 쓸 수는 없고 360도 곱하기 n이라는 이 표기는 계속 달고 다니긴 해야 한다 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쪽 오른쪽으로 가서 이게 원점 대칭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원점 대칭은 원점을 중심으로 180도 회전 운동이다 라고 그 정의가 나와 있거든요. 이 사고방식 가지고 있어야 돼요. 원점 대칭은 원점에 대해서 180도 회전 운동이라고 원래 배웠어야지 맞아. 그러면 잘 봐요. 제가 만약에 여기가 27도예요. 그럼 원점 대칭이라는 거는 이렇게 해서 얘를 180도 회전을 시켰다는 거거든. 그럼 얘는 각도가 180 플러스 27도였을 거 아니야. 여기랑 여기 각도 이렇게 같으니까. 맞아? 그러면은 이 각과 이 각은 뭐가 예뻐요? 더하면 예뻐요? 빼면 예쁘지 않아요? 왜냐면 애초에 180도 회전 운동을 시킨 거라 어느 한 명의 기준으로 180도 회전해서 얘가 나온 거라면 결국에는 그들의 차이는 항상 몇 도일 거다? 결국 180도가 될 거다 이거야. 차이가. 그래서 얘 각과 얘 각의 일반각의 차가 180도인데 우리 교양으로 360도 곱하기 n은 그냥 달고 다니자고. 습관처럼 달고 다니는 거야 지금부터 계속.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나와요. 첫 번째 잘 이해해봐봐. X축 대칭이래요. 얘가 만약에 여기가 37도야. 그럼 X축 대칭이면 얘는 이쪽 방향으로 마이너스 37도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렇게 가면은 얘가 323도? 뭐 아무튼 뭐 이렇게 나올 거야. 플러스 323도. 그런데 얘들아 이 각과 이 각을 더하면 예뻐? 빼면 예뻐? 더하면 예쁘죠. 323과 37을 더하면 항상 뭐가 나와야 되니까? 항상 360이 돼야 되니까. 그럼 봐봐요. 제가 이 각과 이 각을 더하면 항상 360인데 여러분 360도 곱하기 n 뒤에 꼭 360을 붙여야 될까? 더하기 360을 꼭 붙여야 돼? 그러지 않아도 되지. 왜냐면 이 앞에 이미 360도의 배수 관계라고 나왔잖아. 맞아? 그 다음에 제가 이거 한번 설명을 쫙 하고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하면은 Y축에 대해서 저부터 펼친 거니까 만약에 얘가 이렇게 37도면 여기가 37도라는 뜻이에요. 맞아요. 마이너스 37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또에서 37도를 뺐어라고 생각해도 괜찮은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143도 뭐 이런 느낌일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43도고 너가 37도인 거야. 그럼 얘랑 얘는 더한 게 예쁘냐 뺀 게 예쁘냐? 더한 게 예뻐요.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항상 몇 도가 나올까? Y축 대칭이었으면은 180도가 나와요. 그래서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 이런 느낌. 마지막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려면 여기 있는 이 동경이 만약에 27도라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27도다 이거야. 그러니까 90 빼기 27도 이런 뜻이야. 괜찮아? 그러면 이 각과 이 각은 더해야 예뻐? 빼야 예뻐? 더하면 예쁠 것 같아요. 이 각과 이 각의 합은 항상 일반각이 몇 도로 나올 것 같아요? 90도로 나오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물론 이해했으면 좋겠지만 이거가 문제에서 그림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계속 이 그림을 그려가 보면서 얘가 만약에 27도라면 얘가 90 빼기 27이니까 이걸 하기가 조금 귀찮다는 생각도 들긴 해. 그러면 우리 일단 첫 번째 선대칭에 대해서는 식을 빨리 보고 가자 이거야. 지금 문제에서 1번의 일치는 선대칭이라고까지 할 거 없죠. 솔직히 일치하는 거를 외우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려야 되나요? 일치는 당연히 두 일반각을 뺐을 때 그냥 360의 배수 관계로만 나오겠지. 뒤에 0도가 붙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두 번째 유일하게 원점 대칭은 회전 운동이었어요. 그죠? 뭔가 대칭도 맞는데 결국에 회전 운동이니까 이것도 외울 건 아니라고 봐. 그냥 알파와 베타의 차이가 180도 그냥 다리 일자로 찢은 거야. 맞아? 나머지 Y축 대칭, X축 대칭, Y는 X 대칭, Y는 마이너스 X 대칭 이런 선대칭에 대해서는 이렇게 외워보자. 여러분 Y는 X가 X축 여기 시초선이랑 몇 도 이루는지 아시죠? 얘 각도 몇 도예요? Y는 X는? 45도죠. 제가 아까 위에서 이런 말을 했죠. 만약에 어떤 두 수가 이거에 대해서 대칭인데 여기 숫자가 만약에 5라면 똑같이 대칭인 이들의 합은 이 별과 하트의 합은 뭐라 그랬지? 이거 두 개 더하면 10이라 그랬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 아닐까? 얘가 이미 45도야. 이 대칭축이 45도야. 그러면 얘랑 얘 더한 거는 그거의 2배일 수밖에 없잖아.
그래야 그걸 나누기 2 했을 때 뭔가 45도로 끝이 날 거 아니야. 맞아? 근데 얘도 마찬가지야. 얘는 심지어 축이 90도잖아. 그러면 실제로 얘랑 얘 더한 거는 90도의 2배일 수밖에 없단 말이지. 그 다음에 X축은 마치 0도죠. 0도. 그러니까 0도는 2배 하면 0도니까 여기가 0 이렇게 그냥 보통 안 쓰는 거야. 그러면 제가 여기 지금 써놓지 않았던 것도 여러분들이 응용 한번 해보자. 응용이 되는지 한 번만 볼게요. 마지막. 만약에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말을 줬어. 문제가 변형이 됐어. 그럼 y는 마이너스 x는 약간 요런 느낌이잖아요. 정확하게 요런 느낌. 그러면 얘는 이 시초선에 대해서는 항상 각도가 몇 도예요? 이 시초선에 대해서는? 90 플러스 45니까 135도인 거 괜찮아요? 그러면 얘에 대해서 대칭인 두 동경은 알파 더하기 베타는 혹시 360도 곱하기 n 뒤에 무슨 숫자가 와야 될까요? 맞아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가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이게 실제로 문제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24번은 여러분들이 외워줄 거라고 생각해. 일치할 때라고 했잖아. 그러면 뺄셈을 했을 때 0도가 나오는 느낌이겠지. 맞아요? 그러면 4세타랑 세타가 일치하는 거니까 빼면 몇 세타? 3세타는 0도인데 0이라고 쓸 수는 없으니까 우리 360도 곱하기 n까지만 쓰고 뒤에 0 쓰지 말자고. 그러면 양변에 세타는 120도 곱하기 n이다 하고 3 나눠도 괜찮습니까? 근데 여러분 세타가 0부터 180이래요. 그리고 n은 정수예요. 넣어보세요. n자리에 0 넣으면 안 되죠? 1 넣으면 괜찮겠다. 1 넣으면 뭐 나와? 0과 180 사이의 숫자. 그래서 세타는 120도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맨 마지막에 기억에 세타는 120도다. 선생님 여기는 뭘 대입하라 그러는데 뭘 대입하라고 하는 거예요? 라고 하시면 일단 세타는 양변에 3으로 나누면 120 곱하기 n 여기까지는 괜찮죠? 근데 이 사람 똑같아요 여러분. 그냥 얘를 여기다 넣으래요. 문제에서 0과 180 사이라고 나왔는데 그 가운데 세타에 120 곱하기 n을 넣으래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이걸 약분을 해. 그럼 0, n 12분의 18이니까 1과 2분의 1 나오는 거 맞죠? 근데 n은 정수니까 n은 1이죠? 그래서 여기다 1 넣으면 120이다. 뭐 그 소리인데 어차피 똑같은 거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원점 대칭 갈게요. 원점 대칭은 180도 다리 찢기 한 거야. 그러면 얘랑 얘를 뭐 했을 때? 뺐을 때요. 더하는 거 말고 뺐을 때 그 차이가 몇 도가 난다고 서로? 원점 대칭의 정의 자체가 원점의 기준으로 180도 회전 운동이다. 그러면 얘는 당연히 몇 도 차이가 나는 거야? 180도 차이가 나겠죠?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이다. 끝에 180 적어주시고요. 양변에 2로 나눕니다. 세타는 18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다. 이렇게 나오는 거 괜찮아요? 여기 n에 0부터 한번 넣어보세요. 여기 사이에 있는 각 뭐 나오는지. 뭐 나와요? 0 넣으면 안 될 것 같아요. 1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1 넣으면 뭐 나옵니까? 1 넣으면? 그렇죠. 그래서 세타는 270도다. 이렇게 가주시면 되고 아까 위에서 나온 부동식 여기부터 여기까지 있지? 얘를 여기다 넣어서 중학교 때 방법으로 풀어봐라 이거야. 180n 플러스 90 해서 90, 90, 90 넘기면 90, 180 곱하기 n, 270 해서 180, 180, 180 나누면 2분의 1, n, 2분의 3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정수 n은 1이니까 일단 1 넣어서 270이다 이렇게 풀으라는 건데 이렇게 푸나 저렇게 푸나 똑같죠. 여러분들이 빼먹지만 않을 자신만 있다면. 그 다음에 28번 두 개가 서로 X축 대칭이래요. 근데 X축은요 시초선에 비해서 항상 몇 도인데요? X축은 몇 도예요? 0도죠. 그러면 이거랑 이거를 더해도 0도겠죠. 이미 그 중앙이 0이니까 그래서 더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하기가 나와야 돼요. 4세타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0이라는 거야. 0. 그럼 안 써도 되겠네. 그럼 세타는 90도 곱하기 n이라는 거고 여기 사이에 있을 거니까 n자리에 정수를 넣어봅시다. 1, 2, 안 되죠? 3. 그래서 3 넣으면 몇 도다? 270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는 말로 해줄게. 자, y에 대해서 대칭이래요. y축은 시초선에 비해 몇 도의 각도를 가져요? y축은 90도라는 각도를 가지죠. 그러면 두 동경을 더하는 거에 일반각은 몇 도로 끝나야 돼요? 180도로 끝난다로 푸시면 되고 30번 마지막 y는 x는 시초선에 비해서 항상 몇 도로 올라가 있어요? 45도니까 두 개를 더하는 거는 항상 끝이 90도로 끝난다. 이렇게 생각만 해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 볼 건데 2번 단원명이 뭔지 아세요? 2번 단원명은 삼각함수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중학교 때 삼각 B라는 걸 배웠지만, 그러니까 삼각함수는 엄청 넓은 세계가 있거든? 근데 함수라는 것은 그 정의역과 치역과 공역이 있는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시잖아요. 삼각 B 3학년 2학기 때 문제 풀 때 여러분 그 각도에 뭐 기껏해야 30도, 60도, 45도 이런 거밖에 안 넣었었잖아. 근데 함수는 그렇게 불연속적인 것만 넣진 않거든.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이렇게 막 그린다는 것 자체가 확대해보면 여기가 무수히 많은 x가 들어있었다는 뜻이야. 한두 개를 넣었다는 게 아니야. 그치? 실수 전체집합이 다 넣을 수 있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삼각 B나 삼각 함수는 각도라는 것과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근데 그 각도를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 각도 있죠. 흔히 60분법이라고 하는데 원의 둘레를 일단 360등분해서 그 360등분 한 거 중에 하나를 1도라고 하는 거, 흔히 여러분들이 예를 보고 이거 90도야 라고 하는, 지금까지 해왔던 이게 60분법이야. 그러니까 360도라는 그 뺑그르르 한 거를 360으로 나눠서 그 하나의 각도를 1도라고 정의를 내린 거야. 근데 물론 우리가 그 이상을 쓰진 않았는데요. 그 1도도요. 또 60분의 1로 나누면 1분. 1분을 또 60분의 1로 나누면 또 1초로 정의를 합니다. 근데 이 60분법으로 삼각함수의 정의역에 다 넣기에는 1도, 그 다음에 1도를 쪼개, 그럼 1분. 근데 이것도 역시 불연속적이라고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1도랑 2도 사이에 뭔가 많은 숫자가 있을 건데 그거를 표현하기가 좀 어렵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새로운 법, 바로 호도법을 배울 거거든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 90도를 한 일주일만 지나면 2분의 파이다 라고 부르는 게 더 편해질걸요? 이게 더 익숙해지는 순간이 올 거예요. 이제 각에 대한 명칭을 한 번만 바꿔볼 건데, 일단은 호도법은 호의 길이로 각도를 정의 내려보자 이거야. 호의 길이로 각도를 다시 정의를 내릴 건데, 제가 호도법의 정의를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정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의는 이해하는 거예요? 정의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의를 한번 받아들여 보자. 여기를 반지름이라고 하고 본지름을 보통 우리가 R이라고 쓰고요. 호의 길이를 L이라고 써요. 괜찮아요? 그럼 중심각을 보통 이렇게 세타라고 쓰는데, 지금부터 우리가 이 각도 세타를 비율로 나타내 볼까 해. 내가 나타내고 싶은 비율은 바로 반지름 길이분의 호의 길이의 비율로 나타내 보겠다 이거야. 만약에 이 R과 이 L이 똑같아지는 순간이 있다면 이 세타를 1로 정의하겠다 이거야. 근데 그때 단위가 1도가 아니라요. 1라디안이라고 불러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가 1인데 여기도 1이다. 그러면 1분의 1이라는 그 비율이 1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각 세타는 그때 비율로 1이고 그때 얘는 1라디안이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그럼 이걸로 출발을 할 건데 우리 한 번만 생각해보자.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이 원의 반지름이 R이에요. 그럼 이 원의 전체 둘레의 길이를 2파이 R이라고 부르는 거 아세요? 그러면 이 반원의 둘레는 뭐라고 부를 거예요? 이 전체가 2파이 R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라 불러요? 2파이 R을 2로 나눠봐. 파이 R이라고 부르는 거 괜찮아? 그러면 이때 이 각도를 뭐라고 정의할 거냐면 반지름 길이분의 호의 길이라고 해서 R분의 파이 R이라고 정의를 내릴 거야. 그러면 이거 약분해봐. 여기 몇 도인 거야 지금부터? 파이 라디안 되는 거야. 근데 라디안 보통 생략하고 그냥 파이 이렇게 불러주시면 돼요.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그러면 우리 약간 매칭을 일단 시키자. 이게 더 세분화해서 설명하려면 할 수 있지만 우리 일단 이 책에서는 연산이 잘 되는 게 저의 목적이거든요. 자, 지금부터 파이 나오면 이거 몇 도라고? 180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180도. 여기다 이거 붙이면 진짜 이상해진다. 이거 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양변을 2로 나눠볼까요? 그럼 2분의 파이는 뭐가 돼요? 2분의 파이는? 90도가 되고 얘 3분의 파이는 뭐가 될까요? 3분의 파이는? 60도가 여러분들이 파이를 대신해서 마치 180을 대입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6분의 파이는 뭐가 되는데요? 6분의 파이는 이렇게 돼요. 근데 바로바로 나오는 것도 점점 중요해서 저는 학교 다닐 때 일단 바로 나오려면 3분의 180 해보면 되는데 3은 6이고 6은 3으로 바뀐다 이렇게 약간 생각하긴 했어요. 3은 6이고 6은 3으로 바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자. 4분의 파이는 뭐예요? 4분의 파이는? 45도. 그래서 4분의 파이는 좀 잘 외워지더라고. 왜냐면 여기도 4고 여기도 4라서. 근데 이걸로 더 많은 걸 표현할 수 있긴 해. 너네가 60도가 6이랑 반대 3분의 파이인 걸 알면은 120도는 3분의 2파이 이렇게 쓰면 되잖아. 3분의 파이가 2개 있다. 뭐 이렇게? 괜찮아? 만약에 30도가 이거야. 근데 너네가 150도를 찾고 싶어. 150도는 355니까 6분의 파이의 5배라서 6분의 5파이. 충분히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거지. 또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냥? 6분의 파이를 150도로 빨리 되돌리고 싶으면 파이라는 걸 대신해서 180도를 대입해보시면 150도라고 바로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지금 확인 한 번만 해보자.
180도를 약간 밑에 깐다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긴 한데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약간 바로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건 앞으로 파이가 180도를 대체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럼 90도는 파이의 절반이니까 몇 파이라고 썼어요 혹시? 2분의 파이 이렇게 쓰셨나요? 우리 이렇게 외우기로 했는데 30도는 3은 오히려 뭐라고? 6분의 파이라고? 그러면 얘는 30도에다가 5배 된 거잖아. 그럼 6분의 파이에 5배 된 거니까 6분의 5파이인 것도 혹시 괜찮아? 그 다음에 이거 학습해보자. 60도는 반대로 몇 분의 몇이라고 말한다고? 60도는 또 반대로 3분의 파이라고 이름을 지을 건데 이게 6, 4, 24니까 얘는 그러면 3분의 4파이인 것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330도. 330도는 30도가 11번 있는 거잖아. 그치? 30도가 뭔데? 30도는 반대로 6분의 파이죠. 그게 11번 있는 거니까 6분의 11파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정 모르겠으면 이거 이렇게 하셔도 돼요. 180을 계속 나눠보세요. 180 나눠보시면 00 없어지고 6분의 11 나와서 파이 붙이면 되긴 해. 근데 조금 바로 가보자고 계속 직관적으로. 자, 마이너스 108도가 나왔는데 이건 마이너스는 같이 붙여주고 얘는 36 곱하기 3 이렇게 생각하기가 좀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그냥 180을 한번 나눠서 해볼까? 얘 나누면은 위에는 36 곱하기 3이고 아래는 36 곱하기 5인 거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 5분의 3 파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25도. 근데 얘들아 아까 45도 어떻게 얘기하는지 기억나? 45도? 45도는 앞에 4여서 4분의 파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45도가 5번 곱해지면 225도가 돼요. 45도라는 게.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5파이. 그 다음에 300은 이거는 60도가 5번 있다고 생각해도 좋고 30도가 10번 있다고 생각해도 좋죠. 그럼 어떻게 쓰는 게 맞아요? 60도가 5번 있다고 할까요? 60도가 3분의 파이잖아요. 그쵸? 5번 있으니까는 마이너스 3분의 5파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얘는 60도가 7번 있는 거니까 60도가 7번 있으면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거 다시 60분 법으로 나타내라. 이거 바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3분의 파이는 몇 도라고? 60도. 근데 이거는 계산이 바로 안 되면 파이라는 게 180도 자체의 크기를 가지니까 180 곱해서 숫자 계산해보시면 되는데 이게 약분하면 36 나오고요. 36 곱하기 2니까 이거 72도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42번 같은 경우는 파이가 180도가 될 건데 4로 약분하면 45도죠. 그럼 45도 곱하기 3이 되겠죠. 4분의 파이 자체가 45도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135도다 이런 식으로 쪼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남은 거는 꽤나 저희가 많이 해봤다고 생각하니까 심지어 파이를 다시 60분법으로 바꾸는 건 꽤나 쉽거든. 정 모르겠으면 180 다 곱해보면 되니까 여러분 알아서 해보시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일반각 5분의 8파이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썼어? 계속 지난 시간에는 360도 곱하기 n이라고 했지. 회전 방향과 회전 바퀴수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몇 바퀴 돌았고 실제로 어느 만큼 움직인 것처럼 보여라고 했잖아. 그치? 근데 이게 360 곱하기 n 이제 안 써요. 보통 이제 2n파이라고 씁니다. 왜냐면 360도가 2파이니까요. 그리고 파이를 좀 뒤로 빼서 2파이엔 좀 이상해요. 2n파이라고 써주세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2n파이 하고 얘들아 어차피 5분의 8파이가 이미 2파이를 안 넘었잖아. 5분의 10파이 안 됐잖아. 그러면 얘는 얘 자체가 그냥 그 실제로 유효한 각의 크기 그 자체죠. 자, 얘 몇 사분면 각인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다 180도 한번 곱해 봅시다. 그럼 이거 36 나와서 36 곱하기 8은 뭐 나옵니까? 36 곱하기 8은 288? 288도 혹시 몇 사분면인지 아세요? 그쵸. 270도부터 여기죠. 270과 360은 다 여기죠. 그래서 너는 제 4사분면의 위치에 있겠구나. 이렇게. 자, 49번 같은 경우는 2n파이 한번 돌았어요. n자리에 나중에 1 들어갈 거예요. 근데 저 형태 유지할 거예요. 그냥 2n파이 돌고요. 실제로 유효한 각의 크기는 4분의 1파이가 될 거예요. 4분의 9파이 다 쓰지 말고 앞에 n자리 1 들어갔다고 치면은 2파이 빠지잖아. 그러니까 뒤에 2와 4분의 1이었으니까 4분의 1파이만 쓰세요. 여러분 4분의 파이 몇 도라고? 45도. 얘 몇 사분면일 것 같아요? 제 1사분면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자, 50번 갈까요? 50번도 일단 2n파이 써놓자고. 근데 항상 말했어. 여기 뒤에 일반각은 양수로 표현할 거라고 마이너스 6분의 7 쓰지 마세요. 일단 차라리 n자리 마이너스 1을 넣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마이너스 2파이 됐지.
그럼 오히려 마이너스 2파이를 얘로 오히려 회복시키려면 얘가 마이너스 6분의 12파이니까 다시 회복되려면 6분의 5파이가 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도 괜찮을까? 이거 꼭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자, 그러면 6분의 파이가 30도인 거 아시죠? 그럼 30도가 5번 있는 겁니다. 그럼 몇 도예요? 150도예요. 그럼 이거 몇 사분면일까? 그렇죠. 제 244분면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51번 해볼까? 51번 2n파이라고 하고 이게 근데 지금 마이너스 2와 3분의 2파인데 이미 마이너스 2파이를 넘어선 거면 오히려 여기 n자리에 차라리 마이너스 1을 넣었다고 해야 돼. 차라리 여기를 마이너스 4파이로 갖다 대야 돼. 그래야 뒤에가 플러스 값이 나와. 그럼 얘가 3, 4, 10이니까 오히려 3분의 4파이 들어가야 회복되는 거 괜찮아요? 오히려 n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2를 넣었어야 돼. 자, 그러면 3분의 파이가 몇 도니까요? 60도니까 6, 4, 24. 그럼 240도는 몇 사분면일까요? 제 3, 4분면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자, 그럼 넘겨볼게요. 자, 넘겨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이런 것도 사실 중학교 때 다 했었던 건데 조금만 다시 정리하고 가자. 얘들아, 그 호도법의 정의는 외워야지. 그거에 의문을 품기는 좀 그래요. 그냥 이미 수학자들이 그렇게 하기로 마음에 먹으셨으니 우리는 이 각도 세타를 60분법이 아닌 호도법으로 정의 내리기 위해서 반지름의 길이분의 호의 길이라고 비율로 쓰기로 했던 거야. 맞지? 맞죠? 그렇다면 첫 번째 공식 1번 뭐야? 그냥 L은 R 세타? 이게 뭐 특별하게 증명이 필요하나요? 그냥 양변에 뭐 곱한 거예요? R 곱한 거죠. 근데 저 기계적으로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이게 물론 이 정의만 알면 밑에 1번, 2번 증명 다 필요 없긴 하거든. 좀 스피드가 중요할 때도 있잖아. 마치 3분의 파이가 60도인 걸 우리가 좀 외우자고 했던 것처럼 똑같아. 지금부터 L은 R 세타를 10번을 말해봐. 시작. 말 안 할 거죠? 저만 할게요. L은 R 세타, L은 R 세타, L은 R 세타, L은 R 세타. 그냥 이게 하나의 그냥 영어 단어처럼 외워져야 돼. L은 R 세타. 얘들아, 한국말로도 알고 있어야 된다. 호의 길이는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인 거야. L은 R 세타, L은 R 세타. 괜찮아요? 자, 그러면 넓이 한 번만 갈게요. 이 넓이가요, 예전에 중학교 1학년 때 그 부채꼴이라는 단원을 배웠을 때 분명히 그 귀여운 방법이 있죠. 막 원 전체 넓이 곱하기 360도분의 x도 이거 말고 중심각의 크기를 모를 때 썼던 방법이 있거든. 2분의 1 RL, 2분의 1 RL 이렇게 구했던 방법이 있어.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할 뿐이야. 증명도 해달라고 하면 해드릴 수 있는데 저 이거 증명하는 거 중학생 때는 좀 중요하다고 여기거든요. 막 잘게 쪼개가지고 하는 거. 근데 지금 우리는 그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2분의 1 RL 마치 삼각형 넓이 같은 느낌이지. 마치 연상해봐. 이게 삼각형은 아니지만 삼각형 넓이를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라고 하잖아요. 이 부채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반지름과 호의 길이를 곱하고 절반을 하라 이거야. 물론 삼각형처럼 높이는 아니지만 괜찮아? 모양이 유사하니까 유사한 공식이다라고 외워봐봐. 2분의 1 RL. 그러면 아까 1번에 뭐라고 했어? 1번에 L은 R세타, L은 R세타라고 했지. 그럼 이 L 자리에 뭘 넣어도 괜찮다는 거야? L 자리에 R세타 넣어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2분의 1 R제곱 세타라는 공식이 나와요. 새로운 공식일까요? 그건 아니죠. 그냥 2분의 1 R을 하고 L은 R세타 외웠으면 L 자리에 R세타 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런데 기계적으로 나오는 것도 중요하니까 지금부터 마음속으로 10번을 외쳐. 시작. S는 2분의 1 R제곱 세타, S는 2분의 1 R제곱 세타, S는 2분의 1 R제곱 세타, S는 2분의 1 R제곱 세타. 이런 식으로 가주시면 돼요. 괜찮아요? L은? L은 하면 바로 R세타 이렇게 나와야 돼요. S는? 하면 첫 번째 2분의 1 R에 또는 2분의 1 R제곱 세타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괜찮아? 다들 나왔을 거라고 믿어요. 자, 그럼 가볼게요. 반지름 길이 R은 3, 세타라고 쓸게. 이제 세타는 익숙해지셔야 돼요. 세타가 3분의 파이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 L은 R세타, L은 R세타 곱해. 그러면 그냥 파이 되는 거 보이죠? 괜찮죠? 이거 설명해야 될 거 아니죠? S는 2분의 1 R 말고 뒤에가 더 많이 나오니까 뒤에 걸로 바로 외우자. 2분의 1 R제곱 세타, 2분의 1 R제곱 세타, 2분의 1 R제곱 세타, 2분의 1 R제곱 세타. 그러니까 3, 3 약분해서 2분의 3파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L은 R세타 이런 식으로. 자, 55번으로 가볼게요. 자, 세타는 4분의 파이고요. 오히려 L이 파이래요. 여러분, L은 R세타, L이 R세타였잖아. 그럼 이미 L이 파이였다라는 거는 R이 뭐였다라는 거야? 암산되니?
L은 R과 세타를 곱한 거거든. 근데 세타가 4분의 파이잖아. 그럼 R이 뭐야? 4죠. 암산할 수 있는 거 맞죠, 여러분? 자, S는 두 가지 있는데 2분의 1 R을 갈까요? 이왕 R을 구해놓은 게 있는데 2분의 1 RL 또는 2분의 1 R제곱 세타 뭘로 해도 상관없어요. 저 똑같이 나올 거니까 2분의 1 RL로 가면 4랑 파이 곱하고 나누기 2 하면 되니까 2파이다 이렇게 써도 괜찮은 거 맞죠? 그래서 R과 S 구해주시면 돼요. 솔직히 이 부분 공식만 외우면 되는데 틀리는 게 말이 될까? 그거 그냥 성실함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자, 58번 갈게요. 58번. 자, R은 3이고요. 우리 넓이 S로 통일하자. 넓이 S는 3파입니다. 자, 그럼 S는요. 2분의 1 RL로 먼저 가볼까요? S는 2분의 1 RL이거든요, 여러분. 근데요, R이 3이래요. 그러면은 L이 뭐가 들어가야지 이걸 전개한 게 3파이가 될 것 같아요? L은 2파이 돼야 되는 거 괜찮죠? 그쵸? 그 다음에 L 구했으면 끝났네. L은 R세타. L은 R세타. 그러니까 2파이는 3과 뭔가를 곱한 거래. 그러면 얘는 오히려 3분의 2파이 이렇게 들어가야 얘랑 얘를 곱해서 2파이가 나오겠지. 괜찮지? 기계적으로 할 수 있어야 돼, 여기는. 당연히 이해가 중요한데요. 그냥 외우는 것을 좀 추천드려요. 이해가 됐잖아요. 설마 이 공식이 이해가 안 된 건 아니잖아. 근데 이걸 매번 꺼내기는 좀 그렇거든? 맨날 그걸 증명할 수는 없으니까 해보시고 61번으로 가볼게요. 중심각 크기 세타는 6분의 5파이고 넓이 S는 3분의 20파이다 요렇게 된 거야. 그러면은 반지름 길이 R과 호의 길이 L을 구해봐라 라고 한 건데 S는 2분의 1 R을 말고 2분의 1 R제곱 세타 방식으로 갈게요. R제곱 세타 해서 3분의 20파이가 나왔대. 이거 조금만 써보자. 그러면은 세타 자리에 6분의 5파이를 이렇게 넣는 거잖아. 그럼 양변에 파이 없애고 숫자 정리 좀 하면 얘가 R제곱은 이라고 하고 양변에 5분의 11을 곱하면 되니까 5분의 11을 곱해보면은 여기도 4 나오고 4 나와서 R제곱이 16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좀 귀찮게 풀긴 했는데 아무튼 R은 4야. 근데 R이 4인 게 나오면 L은 끝났어. 왜? L은 R세타니까. R도 4인 거 알고 세타다 6분의 5인 거 알았으니 두 개를 곱해서 3분의 10파이다. 요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그럼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겠죠? 일단은 넘어가 볼게요. 1번도 여러분 지금은 좀 익숙치 않을 수 있어요. 근데 한번 노력해보시고 2번 한 번만 보고 갈게요. 그럼 여기다 180 넣으면은 18과 180 약분하면 50 나오는 거 맞죠? 기억은 맞네요. 근데 얘 보시면요. 3분의 파이가 60도인 거 아시잖아요. 그럼 60도가 4번 있는데 135도라고 하는 게 맞아? 그건 아니고 파이 대신에 180도 넣어봐봐. 이거 비율 6분의 1 나오는 거 맞아? 맞고 리을에 180 넣어봐봐. 그러면 2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었어야 돼? 4라고 되어 있었어야 돼. 그치?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자, 5번, 6번이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4, 5, 6번 다 마찬가지로 이거 일반각 표현하는 거 갈 건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EM파이 빼고 나서 이 세타요 양수로 나오게끔 최소 0인 건 괜찮은데 음수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미 이게 마이너스 1과 4분의 3파이면 이게 EM파이에서 n에다가 마이너스 1만 들어가도 충분하겠다. 그럼 마이너스 2파이, 즉 마이너스 4분의 8파이 기준으로 재 나오려면 오히려 4분의 파이를 더해야 되는 것도 괜찮을까? 그럼 얘는 오히려 일반각이 얘가 되는 거네. 일반각이. 4분의 파이가 되는 거네. 실제로 45도 위치에 있을 거라고 동경이. 4번 먼저 갈게요. 4번 보시면은 원래 3, 3은 9라서 3분의 2파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2파이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서 n에다가 1만 넣어도 충분할 것 같거든. 그럼 2파이는 3분의 6파이니까 뒤에 3분의 5파이가 더 남는 거 괜찮아요? 근데 이거 3분의 5파인데 3분의 파이가 몇 도니까? 60도니까 써놓자. 60도니까 60도에다가 5 곱하면 6, 5, 300 여기 300도 뜻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2번 가볼까? 2번에 이거 2n파인데 n에다가 마이너스 1 넣을 거거든?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4파이라서 오히려 2분의 파이가 되려 플러스가 되어야지 회복이 돼. 근데 얘 몇 도라고요? 얘? 90도 절반 180도의 절반. 자 5번 같은 경우는 4와 2분의 1파이니까 2n파이가 4파이를 의미해 줄 거고 뒤에 2분의 1파이가 더 붙어요. 그래서 얘도 90도예요.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3번에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2파이 더하기 6분의 1파이예요. 근데 6분의 1파이는 일반각 몇 도인데요? 30도예요. 자 그럼 다 썼어.
자, 세타 값이 제일 작은 게 누구야? 지금? 3번이지. 이런 식으로. 6번이 지금 동경이 다 달라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일반각으로 표현을 해보면 맨 끝에 진짜로 얘가 유효하게 나타내는 각도가 있을 거거든. 예를 들어서 이 문제 2번, 5번도 그랬죠. 2번, 5번 달라 보이지만 끝에 일반각이 둘 다 90도로 결국 이 동경은 일치했을 거야. 그런 식으로 한번 다 쪼개보면은 나머지 내 거 다른 게 하나가 보이겠지? 넘어가자. 넘어가서 3, 4분면에 있는 각인 것만은 했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다 쪼개보셔야죠. 자, 해볼게요. 이거 2n파이, 즉 360도 곱하기 파인데 여기 마이너스 1 넣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마이너스 360이야, 오히려. 그러면 얘가 오히려 회복되려면 얘는 플러스 185도가 들어가야 돼. 계산 조금만 넘어가자. 그러면 얘는 몇 사분면에 있는 동경이에요, 얘가? 제 3, 4분면에 있는 동경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우리 3, 4분면 찾는 거니까 일단 기억은 맞겠네. 자, 니은 같은 경우는 2n파이에서 n에다가 마이너스 1에 넣어버려. 그러니까 마이너스 9분의 18파이 된 거야, 지금. 일부러 오히려 얘가 되려면 플러스 9분의 14파이 들어가야 되는 것도 괜찮아? 그러면 파이 자리에 180도 한 번만 넣어보자. 그러면 9랑 180도 약분하면 20이니까 14에다가 20 곱하면 280도 되는 거 괜찮아요? 이거 몇 사분면이에요, 지금? 3, 4. 270도 넘어가면은 4, 4분면. 270도까지가 그거니까 니은은 틀렸어요. 얘는 4, 4분면. 디귿도요. 2n파이로 가시고요. 얘가 지금 2와 4분의 3파이기 때문에 2파이는 같다고 치고 4분의 3파이가 더 남아있는 거야. 근데 4분의 파이가 45도라서 45도가 3번 있다라는 건 135도로 있다는 거거든. 135도가 몇 사분면이에요? 제 2사분면. 디귿도 틀렸고 리을도 같은 방법으로 2n파이로 해보면 이거 360도 다음에 720도 720도 다음에 또 뭐가 있죠? 1080도인데 1080도에서 뺄게요. 그럼 얘가 190도가 되죠. 190도는 어디에 위치해 있었을까요? 제 3, 4분면에 위치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리을도 맞아요. 정답은 기억 리을 가셔야 돼요. 괜찮아요? 자, 9번에 가볼 건데 세타가 제 4, 4분면의 각일 때 자, 여기까지만 표현하고 갈게. 일단 이거 꼭 써야 된다. 2n파이 이제 붙여야 돼, 계속. 그래서 60분법으로 써볼게요. 4, 4분면이려면 어디랑 어디에 있어야 돼? 270이랑 360. 그러면 그냥 2n파이만 원래 써도 되는데 일부러 360까지 한 번만 써볼게. 별개로. 근데 3분의 세타래. 그러면 3분의 세타면 여기 다 3, 3으로 나누잖아. 그럼 첫 번째 이거 색 정리 좀 해볼게요. 3분의 세타는 3분의 2n파이 플러스 90도보다는 크고 3분의 2n파이 플러스 120도보다 작다 되는 거 괜찮아? 별로 그렇게 막 중요한 개념까지 아닐 수 있는데 굉장히 문제집에 많이 나오거든요. 이것만 기억합시다. 문제풀이 방법 하실 때요. 얘가 지금 3분의 세타면 여러분들은 n자리에 총 3가지 숫자를 넣으셔야 돼요. 대표적으로 1, 2, 3.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애들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애들과 3으로 나눠 떨어진 애들로 넣으셔야 돼요. 그럼 반대로 얘기해볼까? 이게 만약에 3분의 세타가 아니라 2분의 세타였다면 n은 크게 2가지로만 케이스 분류했었어도 괜찮아. 홀수 짝수. 이게 만약에 4분의 세타였다면 n은 몇 가지로 케이스 분류해야 되는 거예요? 4가지로 했었어야 돼요. 4K꼴, 4K 플러스 1꼴, 4로 나눈 나머지가 2꼴, 4로 나눈 나머지 3꼴 이렇게. 근데 얘가 지금 3분의로 되어 있다 보니 저 3가지로 케이스 분류 해볼게요. 첫 번째, n이 3K, 3의 배수라면. 근데 제가 지금 정석인 풀이로 풀려고 하는 거니까 이거지 실전용 가고 싶으면 n자리에 그냥 3 넣어버리라는 거야. 괜찮아? 여기다 3 넣으면 어떻게 되는데 여기 이 동경은 90도보다 크고 120도보다 작다 이거잖아. 그럼 이거 몇 사분면인 거야? 90도보다 크고 120도보다 작다인데 2사분면이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가서 이거 써드릴게요. 3K에 대입해보면 여기가 2파이 플러스 90이고 2파이 플러스 120이다 이렇게 되는 거 괜찮아요? 그 다음 두 번째, n이 만약에 3K가 아니라 n이 3K 플러스 1이었다면 근데 저였으면은 저는 3K 플러스 1 잘 안 넣어요. 실전에서 저 혼자 풀 때는 서술형 아니면 저 그냥 1 넣어봐요. 1. 근데 한 번만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3K 플러스 1을 대입하면은 3분의 6K 플러스 2 파이가 되죠. 근데 여기는 어차피 2n 파이 꼴이라서 신경 안 쓰고 결국 남는 게 3분의 2 파이만 남지 않아요? 3분의 2 파이 몇 도인데요? 3분의 2 파이가 참고로 60도야. 그럼 3분의 2 파이는 몇 도야?
120도. 그럼 120에서 90 더하면 이거 210보다 크고 똑같겠죠. 120에서 120 더하면 240도보다 작다. 이거 몇 사분면일까요? 얘는 3, 4분면입니다. 마지막 3K 플러스 2꼴인데 여러분들이 저였다면 만약에 서술형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숫자를 넣어보실 것 같아요? K 자리에? 그냥 2를 넣어보는 게 편하죠. 그쵸? 그럼 2를 넣어보는 거야. 2를 넣으면 3분의 4파이가 되거든? 3분의 4파이는 몇 도야? 그렇죠. 240도. 240도에다 90도 더하면 어떻게 돼? 330도보다 크고 360도보다 작다. 그럼 얘는 몇 사분면이야? 얘는 또 4사분면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봤더니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은 존재할 수가 있어. 그러면 존재할 수 없는 거는 몇 사분면일까? 1사분면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10번 문제로 넘어가 보면 이 X축 대칭이다라는 이런 문제 유형에 대해서 분명히 선생님이 열과성을 다해 설명을 했었어요. 어떤 두 개의 동경이 이렇게 있는데 두 개가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 하면은 그 대칭의 중심이 되는 점의 각도는 0도잖아. 맞아? 그러면 결국에 얘랑 얘를 더해서 2로 나눠도 0도였다는 거거든? 그럼 애초에 더한 게 0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세타랑 5세타를 더한 게 0이었다. 그렇다고 0이라고 쓸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보통 2n파이 이렇게 쓰는 거죠. 2n파이였다. 이렇게. 자, 그러면 6세타가 2n파이가 되고 그럼 세타는 6분의 2n파이니까 3분의 n파이가 된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문제에서 세타, 즉 3분의 n파이가 2분의 3파이보다는 크고 2파이보다 작다라고 나오더라고. 그래서 양변을 파이로 나누고 333에 곱해봤더니 n이라는 건 결국 2분의 9보다 크고 6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n은 정수잖아요. 이 사이에 정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수 뭐예요? 2분의 9보다 크고 6보다 작은 정수는 뭐밖에 없어요? n은 5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타 구하려고 하셨던 거니까 5 대입해서 답 찾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답을 어떻게 내는지는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만 보고 갈게. 자, 동경이 일치한다. 얘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동경과 이런 동경이 일치한다. 두 개가. 그럼 더하는 게 메리트가 있어? 빼는 게 메리트가 있어? 당연히 빼야죠. 이거 두 개 더해서 뭐 할 건데요. 그쵸? 당연히 빼봐야 돼요. 뺀 게 몇 도다? 0도다. 당연히 이 각도에서 이 각도를 빼면 0도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오히려 6세타가 2n파이. 그러면 세타는 6분의 2n파이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세타를 찾은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 근데 그런 느낌은 드네. 여러분들이 이거를 못 푸는 게 혹시 삼각비 값을 잊어버려서 못 푸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어차피 한 페이지 뒤에서 바로 할 건데 여기 이거를 듣는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가 없을 거라고 저는 진짜 굳게 믿어요. 굳게 믿지만 이제 혹시 모르잖아. 사람 일이라는 게. 한 번만 하고 갈게. 자, 지금부터 적응하려고 30도를 이렇게 쓸 거고요. 45도 이렇게 쓸 거고요. 저 60도 이렇게 쓸 거예요. 괜찮아요? 사인은 높이입니다. 각도가 커질수록 일단은 90도 사이에서 점점 커져요. 그래서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이렇게 하나씩 커져요. 코사인 정반대로요. 하나씩 작아져요. 1은 엄연히 루트 1과 똑같으니까요. 탄젠트는 45도일 때 직각이 등변 기억하세요? 탄젠트 45도 여기랑 여기 똑같았던 거. 그럼 밑변과 높이의 비율 똑같으니까 1이었을 거 아니야. 그거를 필두로 이 좌우가 서로 역수관계가 됩니다. 여러분 특수각 아시잖아요. 이거 1대 루트 3대 2. 당연히 여기로 바라보면 루트 3분의 1이 되는 거고 여기로 바라보면 루트 3이 되겠지. 당연히 역수일 수밖에 없어.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 괜찮아? 그래서 이 표를 참고해서 11번의 답을 마지막까지 내주시면 되고 제가 12번도 말씀드렸어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래요. 그럼 이 대칭축이 되는 이 대칭축 자체는 각도가 몇 도예요? 이 대칭축이 되는 이 y는 x 자체는 각도가 몇 도인 거죠? 45도인 거죠. 그러면은 여기 서로 다른 두 개가 얘에 대해서 대칭인데 그 한가운데 있는 각도가 45도라면 얘랑 얘의 각도를 더한 거는 원래 몇 도였다는 거야? 더한 게 90도였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나누기 2해서 45도가 된 거겠지. 그래서 이거 풀 때 6세타는 2n파이 플러스 90도다 라고 적어주셔야 돼요. 90도다. 뭐 2분의 파이 90도 이렇게 적고요. 자, 그러면 세타는 6으로 나눠볼게요. 그러면 3분의 n파이 플러스 12분의 파이다. 요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정수 하나씩 넣어서 여기 사이에 있는 값이 되도록 하고 싶대요. 그러면 3분의 n파이 더하기 12분의 파이를 저기다 끼워.
파이랑 2분의 3 파이랑. 그러면 12분의 파이를 다 빼면은 여기서 12분의 파이 빼면 12분의 11 파이, 여기는 3분의 n 파이, 여기는 12분의 18 파이에서 12분의 17 파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 약분하고요. 3, 3, 3을 곱해요. 그러면 4분의 11보다 크고 4분의 17보다 작다가 나오는데 이 사이의 정수라고는 두 개가 있거든. 11과 17 사이에 4의 배수가 두 개가 있잖아. 4, 3, 12랑 4, 4, 16. 그러면 4분의 10이랑 4분의 16. 즉 n이 3 또는 4 이렇게 있었을 거야. 그러면 여기 세타 여기다가 3을 넣은 정답 하나 찾고요. 여기다가 4를 넣은 정답 찾아서 답을 총 2개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같은 경우는 더한 게 일정하다, 더한 게 90도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까지만 적어놓고 계산은 나중에 해보세요. n에 3과 4 넣어서 풀면 되니까. 자, 13번에 식 세우는 거 확인만 하고 가자. 이거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래. 약간 다리 찢고 있다는 거잖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다리 찢기 하고 있대요. 그럼 얘는 더한 게 이쁜 거예요? 그냥 뺀 게 이쁜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각도랑 여기서 여기까지 각도를 더하면 이뻐져요? 이 더하면 뭐 나오는데? 다 계속 달라지겠지? 빼면 항상 뭐 나오는데? 빼면 180 나오겠지. 그럼 이때는 얘를 즉 4세타가 2n파이 플러스 파이, 즉 180이 일반각이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근데 계산은 끝까지 안 가보고. 자, 17번으로 넘어가서 문제에서 중심각의 크기가 나왔어요. 일단 반지름을 R이라고 하고 중심각의 크기가 2였다는 거는 호의 길이가 반지름에 비해 몇 배였다는 거야? 2배였다는 거야. 그럼 여기를 2R이라고 적을 수도 있어야 돼. 그러면 여기 RR, 2R인데 이 둘레의 길이가 20이래요. 그럼 여기 나온 거잖아요. 여기 뭐라고 나온 건데요? 반지름이. 얘 5, 얘는? 얘 10. 자, 그럼 S는 두 가지 공식 중에 그걸로 갈까? 2분의 1 RL로 갑시다. 제곱 세타 가지 말자. 그러면은 사실 세타는 그냥 2이긴 해. 세타는 그냥 2야, 2. 근데 얘를 그냥 계산하면 되겠어요. 그럼 답은 무엇일까요? 답은 25. 이렇게 그냥 R, L 이렇게 넣어서 나누기 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19번에 가볼 건데 이것도 문제가 자주 나오니까 이 형태 자체를 잘 기억하세요. 반지름 길이 여기가 R이고 여기가 R이야. 근데 둘레의 길이가 10이라고 하면 여기 10-2R 되는 거 혹시 괜찮아요? 그 넓이라는 그 공식 쓰면 넓이 공식 S는 2분의 1 RL이니까 2분의 1 R L 이렇게 되는 것도 괜찮아? 그럼 이거 분배 해보면 5R 마이너스 R 제곱이 되는 거거든? 근데 이게 최대가 되는 반지름의 길이래. 갑자기 침투한 공통수학 원차함수 최대 최소. 한 문자에 관한 2차식이고 위로 볼록. 자, 축의 방정식 2A분의 마이너스 B니까 R이 뭐일 때? 2분의 5일 때 최대값을 갖겠네요. 괜찮아요? 최대값을 궁금해한 건 아니고 최대가 되도록 하는 그때 R값을 궁금해한 거니까 축의 방정식을 구한 게 그냥 답을 구한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도 괜찮을까요?